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전문경영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황용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잘 보이시죠? 네, 정말 코로나19가 어느덧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어,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제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로 그 코로나19가 어떻게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 있는가,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와 항공산업의 리질리언스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2020년 2분기 최저점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화물 제외 화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여객기 운유 증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는 다수 국가에서 여행 제한 및 락다운 재시행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 중단 및 감편이 유지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95.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별 운송 실적을 보여드리면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3.9% 감소했고, 이는 중국, 일본, 아시아 노선 등 여객 감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8.7% 급락해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보다 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던 것이 아마 항공 물류 운송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노선에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항공 화물이 아주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도출한 방향은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경영 전략에서 얘기하는 리질리언스 전략,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제 블랙스완, 까만색 백조에 비교하죠.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증대가 전반적인 실물 경기 침몰을 통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질리언스 전략은 물리학의 탄성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용수철의 압력이 사라지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서 본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성질을 이제 경영학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조직 같은 경우는 리질리언스가 위기를 겪고 났을 때 어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치의 축적으로 인해서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크게 이제 재무 리질리언스, 운영 리질리언스, 시장 리질리언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가장 어려움에 있는 것이 유동성 위기겠죠. 그래서 신속한 대금 지불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출이나 자본 조달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재무 예측을 조정을 통해서 어떤 현금 흐름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녹색, 황색, 적색이라는 그러한 색깔별로 해서 어떤
대금을 납부한다든지 자금의 지출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어, 도출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 중장기적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빨리 갚아야 될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응 수단을 찾기 위한, 그리고 정부가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진이 어떤 정부와 협회라든지 그런 것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안에서는 어떤 미래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떤 고객 유치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들을 정리를 해서 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니즈를 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 관리가 어떻게 보면 항공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인력 관리 방안을 통해서 HR 전문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무급 휴직이라든지 유급 휴직이라든지 또 재택근무라든지 또 장기 휴직이라든지 조기 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인사 제도를 통해서 인력 확충 또한 인력 감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에서는 어떤 다양한 고객의 니즈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보복 소비라든지 또 수요에 급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분야라든지 또 새로운 노선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가 아니라 포인트 투 포인트해서 한 기점과 다른 기점을 바로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의 노선 배분 방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허브 앤 스포크, 그러니까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노선 개발 그리고 어떤 고객의 어떤 변화 모니터링, 그다음에 구매 방식, 예약 방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변화의 추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리질리언스 전략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여러 항공사들의 사례를 보면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의 소진율을 최소화하고 라이언에어는 이제 항공업계 최고 수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젯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증대하고 있고요. 운영 전략은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항공기를 퇴역하고 이제 주력 기종을 비용 효율 차원에서 와이드 바디 기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너무나도 유명한 화물 사업 확대를 통해서 어떤 화물기와 벨리카고 수송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전략에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관광 비행이라고 해서 실제로 출국해서 그 국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공을 여행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했고요. 일반 항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내식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컨터스 항공과의 업무 제휴 체결을 통해서 좀 더 노선 향후 이제 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과의 어떤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그런 협정을 통해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노선 협정을 맺는 그런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키오스크 개발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고객의 어떤 예약을 좀 더 디지털의 측면에서 강화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리질리언스 전략을 불가피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여행이 완화되고 또 트래블 버블이 예상이 되면
또 어떤 항공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일어나게 될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 탄성 있는 어, 용수철 같이 튀어오르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코로나19 이 위기 속에서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